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 그 파장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급기야 정윤회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라고까지 칭했는데요. 제일 혼란스러운 거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인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자인을 한 건지 약간 어감이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의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대통령 얘기에서 보면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문건 유출인데 대통령이 어떤 유감스럽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상당히 좀 불쾌하고 앞으로 예. 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그립을 쥐고 강하게 쥐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 기강을 다잡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우선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근거 없는 일로라는 단어를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 감찰 보고서가 외부에 반출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근거 없는 일, 예.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근거 없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고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한 거네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기문란 행위.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외부 유출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 있고요. 공직 기강의 확립에 힘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국기문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게 누군가의 행위를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문건이 유출됐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유출자야말로 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예. 그 의미도 담고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만만회를 비롯한 얘기들. 예, 바로 야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폭로했는데 이것들이 근거 없는 얘기들이다. 이런 불쾌감도 담았고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혀낼 거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아마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은 국정도 빠르게 안정이 되고 이 문제가 덮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의 의혹 그렇게 쉽게 덮어지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님 보시기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어땠습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저는 이 입장을 밝힌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부분의 문서 유출에 대한 그 심각성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이러한 그 실세 측근들이 국정을 다른 데서 농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민망해하고 또 좀 미안해하는 이런 입장을 먼저 밝힐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말하자면 이미 검찰 수사를 의뢰가 돼 있고 검찰 수사가 착수가 돼 있는데 예.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떤 결론을 짓고서 나간다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러한 사실이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가 불거진 데 대한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어떤 이런 심정을 예. 먼저 좀 피력을 해야 설득력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이 검찰을 올해 출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도 금방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부분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조수인 차장 보기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달아놓은 일을 검찰이 사실로 수사해서 나오더라도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검찰은 행정부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에 이미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일이라든지 전혀 사실 무근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이미 밝히긴 했죠. 밝히긴 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말이 진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언론 보도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와대 공식 문서는 맞다. 예. 그런데 이 찌라시, 증권가 정보지를 취합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보고서를 단순하게 이 정보지를 취합해 놓은 걸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 말도 잘못됐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이미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단하고 있는 그런 결론을 짓는 듯한 발언을 한 예. 거죠. 이 청와대가 이 처음에 초동도 그렇지만 이 대응이라든지 여기에서 정말 그 부족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림자 실세다. 이렇게 세간에 지금 다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오늘 정윤회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 언론에서 오늘 자세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 인터뷰를 정리한 분이 바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 7월에도 정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김진 논설위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과정 그리고 정윤회 씨의 심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격앙됐을 뿐만 아니고요. 예. 검찰이든 청와대든 나를 모든 걸 다 조사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자기 개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이유로 국정 동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 찌라시 세태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예. 자, 지금 인터뷰를 한 김진 논설위원은 정윤회 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닌 일을 저렇게 청와대에서 보고서까지 단순한 의혹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정말 분노할 일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거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 정윤회 씨가 실제로 그 문건에 얘기된 것처럼 그 인사를 말하자면 매달 2차례 가깝게 핵심 비서관들과 회합을 가지면서 예. 그렇게 개입을 해왔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안 든다? 예,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아마 그 인사라는 건 당사자가 있거든요. 예. 인사가 됐으면 인사에 쉽게 해서 물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물먹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이 기간 중에 꼬리가 좀 밟혔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마 조직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정윤회 씨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뭔가 정윤회 씨가 처신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못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이런 소지들을 제공해 왔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인터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된 그 지면을 할애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인터뷰에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궁금합니다. 자, 조수인 차장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아마 그래픽이 준비돼 있죠. 예.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뤘는데요. 자, 바로 이 사진도 오늘 처음 중앙일보에 공개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7월에 한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7월에 촬영한 것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아, 7월 분이군요. 예. 예. 네, 일단 주요 내용은요. 대통령은 물론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목된 3명의 비서관들과 아무런 연락이 없다. 2007년 이후로는 정말 그 대통령의 곁을 이미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왔던 것과의 어떤 연장선상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통화 기록이든 폐쇄로 TV, 그러니까 CCTV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수사하라. 그만큼 뭐 흠집 낼 것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라도 잘못이 나면 감옥에 가겠다.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예. 이 청와대의 감찰 보고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그 발언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나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굴까요? 글쎄요. 검찰 수사에서 예. 좀 드러나겠죠? 예, 네.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측에서는. 그 누군가가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자, 지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오늘 정윤회 씨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정윤회 씨가 지적을 한 부분 예.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뭐냐면요. 이런 어떤 비선이 있다라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의심의 토양이 왜 쉽게 만들어지는지 청와대가 생각해 봐야 된다. 대통령의 소통 부족 지적이 많다. 중요 인사를 발탁하는지 왜 발탁하는지를 설명하면 의혹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가 참사로까지 비춰질 만큼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선 의혹 그리고 그 실체에는 비선에는 정윤회 씨가 한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예. 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려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중요 인사를 왜 발탁하는지 설명하면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왜 정윤회 씨의 개입 의혹이 그동안 제기됐었냐면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문창국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정윤회 씨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발탁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 내가 그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정윤회 씨의 얘기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언론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정작 모든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건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검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윤회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내가 유령이냐, 흔적 없이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거리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록을 일일이 살필 수도 없고 또 목격담 자체가 없습니다. 정윤회 씨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조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2007년 비서실장 그만둔 뒤 7년간 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올 8월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독도 음악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예. 또 세월호 참사 당일날에도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한 학자와 교류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예. 자, 정윤회 씨 얘기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아마 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정윤회 씨가 과거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걸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정윤회 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래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7월에 그 중앙일보 첫 번째 인터뷰에서요.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윤회 씨는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7월 14일자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윤회 씨가 이미 5월에 이혼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보도가 됐고요. 예. 또 전 아내, 그러니까 전처의 재산을 갖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한 사실이 그 동아일보 보도에서 그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중대한 비밀을 함구하는 대가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자, 이혼 조건에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컸었던 부분도 있는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정윤회 씨가 이렇게 개입해서 실제로 자주 한 달에 2번씩 그 3인방과 만나서 국정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건 사실로 보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윤회 씨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하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 네.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무엇보다도 그 박 대통령의 불투명한 인사 스타일이 예.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예. 반미주의자인 것 같은 저 사람을 도대체 왜 시켰을까라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사 추천이 자꾸 이루어지고 예. 또 어떤 사람이 그만둘 때, 모 장관이 그만둘 때 왜 저 사람이 그만뒀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정윤회 씨의 추천이나 정윤회 씨의 어떤 반대를 대입해보면 끄떡끄떡 거려지는 예. 이런 상황이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보다 투명하고 공적인 조직과 라인 위주의 인사를 한다면 이런 요인들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른바 정권 창출의 공신이라고 하는 친박 이른바 핵심 인사들조차도 자꾸 인사나 국정 수행에서 소외가 되는데 예. 뭔가의 정책 결정이나 인사 결정은 덜컥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누군가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정윤회다. 예. 이렇게 정권 핵심 그룹 내에서도 자꾸 그러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사실로 꼬리를 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정윤회 과거에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은 97년서부터 7년간, 예. 10년간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핵심 실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핵심 비서관들을 다 추천한 그러한 뿌리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이러한 그 배후 실세설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는데요.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바로 이 오랜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는 것.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정 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지금요? 예. 그 입법보조원 그만뒀습니다.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그만뒀습니다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만둔 다음에 교류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정윤회 씨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만둔 뒤에 나는 사실상 물러난 사람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영상을 보니까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 때부터 순수하게 돕겠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다는데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그만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예. 이 설명을 듣고도 의혹이 풀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절 만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뭐 거짓말은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의혹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던 박모 경정인데요. 오랜 휴가 끝에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출근한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또 풀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박 경장이 출근하는 장면인데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에 기자들이 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어디 했다니까 수사 보고있어. 과장 입장에서도 뭐 고소하고 그럴 대응은 안 하세요? 또 법적 대응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대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 언론 상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다.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도난당했다. 그건 부인했고 또 자기가 유출했느냐? 그것도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네. 그럼 문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거예요? 네, 박경정이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보도가 된 뒤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 오늘 닷새 만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2시간 뒤에 다시 나와서 기자들과 짤막하게 나는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짧은 답변만 남기고 귀가를 하면서 아주 추격전도 벌어졌었는데요.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요, 보통 2대의 컴퓨터를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트라넷 전용 컴퓨터고요. 하나는
외부의 어떤 그 포털 사이트 같은 예. 외부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컴퓨터입니다. 아, 따로 그런데, 있군요. 예, 따로 예. 있는데요. 이 청와대 내부 전용 컴퓨터로 이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를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를 다른 컴퓨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동식 저장 장치인 USB로 옮긴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내부 전용 컴퓨터에서 작성된 문건을 이 내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기로 출력을 했다. 예. 이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이 청와대 이 내부 전용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용할 때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로그인 예.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면 누가 이 컴퓨터를 다뤘는지 해당 문서를 누가 출력을 했는지는 아마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반출됐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박모경정이 아니라 제3의 인사가 청와대 내부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문건을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이 됐고 이게 세계일보에 있는 세계일보 기자로 전달이 돼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다. 이게 지금 오늘 언론에서 다뤄진 내용인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도 과거에 MB정부 때 청와대를 이제 출입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들고 나오는 문건으로 들고 나오는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아까 출력이나 또 컴퓨터 자체를 인터넷에 보내는 건 안 되겠지만 예. 내부에서 협조자가 가령 요즘 휴대폰 같은 걸로도 여러 개의 문서를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선명하게. 그래서 휴대폰을 찍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걸 유출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예. 또 하나는 내부의 협조자가 문서를 한 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번 나눠서 예. 외부로 반출을 했다면 사실상 그 이와 같은 유출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특히나 그 내부의 관계자라면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가령 마스터키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된 게 올해 초입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걸 안 게 4월, 5월 이경인데 그동안 청와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 이 세월호 참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일보 기자를 통해서도 물어보니까 이 세계일보 기자가 최초의 상황을 취재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이요. 예. 그러니까 문건은 미리 확보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을 봐서 지금 폭로를 터뜨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누군가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가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출력했다는 기록이. 네. 그럼 청와대에서는 벌써 이게 어떤 사람이 출력을 했다는 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박성원 논설위원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외부로 유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았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지금은 이 그 휴대전화의 그 사진 기능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화면을 띄워놓고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문서 형태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부 인사 그 내부의 컴퓨터로 그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로 그 문서가 출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다른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수사 단계에서 다양하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지금 문건이 이거 하나만 유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건이 유출된 내용을 정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의 한 의원이 그 내용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건이 10분의 1만 공개됐다라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생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누구의 사생활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생활 관계 등 복잡한 게 많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10분의 나머지 9가 이제 그런 다른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내용. 글쎄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건 사실일 거예요. 직접 들으시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좀 웃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전했는데 조수진 차장. 네. 자, 지금 누군가의 사생활이라고 했는데, 그죠? 저게 나오면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 네.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보가 내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어떤 그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검찰 수사가 확대가 되면 검찰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누군가에게 누가 문서를 받느냐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본에서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 때문에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서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표기하고 정윤회 씨와 연결시키는 이런 보도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기소를 했을 때, 청와대가 청와대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일본 언론이 일종의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아붙였는데, 바로 이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이 국면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네,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농단서를 기정사실로 사실은 몰아가려는 듯한 그런 일본 언론의 태도들이 굉장히 흥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진 듯한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이런 보도까지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윤회 씨와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